지금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나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강력한 태풍 18호 태풍 사우델까지 한반도 날씨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태평양에서 강력하게 발달하고 있는 제18호 태풍 사우델, 그리고 중국 남부 쪽에는 또 하나의 열대폭풍 JTWC 미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가 18이라고 부르는 18W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월 22일 토요일 오전 6시 윈디의 ECMWF 장기 시뮬레이션을 끝까지 돌려보면은 상당히 특이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서쪽에서 움직이던 열대폭풍 18W, 18W의 잔전 저기압과 오키나와를 지나 중국으로 들어가는 강력한 태풍 사우델의 잔전 저기압이 중국에서 둘이 내륙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이 태풍과 열대폭풍이 서로 간에 가까워지는 후지와라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시스템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 이 두 열대 시스템이 실제로 중국 내륙에서 만나거나 하나의 거대한 저기압성 순환 안에서 상호작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 과연 아무런 영향이 물론 당연히 중국에는 엄청난 피해가 오겠지만, 그러면 이 중국에 그냥 엄청난 피해만 오고 말 것이냐, 이 엄청난 피해가 한국에도 영향을 줄 것이냐. 그러니까 중국에서 시작된 거대한 수증기 흐름이 한반도까지 올라오면서 다시 강한 비구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특히 오늘 아침, 토요일 아침 이 수도권에는 이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비가 사우델 때문은 물론 아니죠. 하지만 앞으로 사우델이 동중국해까지 접근하고 중국 내륙으로 들어간 뒤에는 한반도 날씨에도 새로운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호 태풍 사우델입니다. 사우델은 현재 중심 기압은 970헥토파스칼입니다. 최대 풍속은 초속 35m, 시속으로는 126km죠. 태풍 중심은 북위 17도, 동경 147.7도에 있으며 북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가 훨씬 중요하죠. 오늘 토요일 오후에는 중심 기압 95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3m. 오늘 밤에는 중심 기압 94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7m. 그리고 내일 일요일에는 중심 기압이 무려 930헥토파스칼까지 떨어지고 최대 풍속은 초속 50m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 강풍 반경도 420km까지 확대됩니다. 말 그대로 매우 강력한 태풍으로 18호 태풍 사우델이 발달하는 거죠. 그리고 월요일 24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일본 남서쪽을 향해 접근합니다. 월요일부터. 이 오후에는 북위 24.8도, 동경 133.2도로서 계속 일본 남서쪽을 향해 접근하면서 25일 오후에는 북위 25.8도, 동경 129.5도, 오키나와 부근이죠. 그리고 26일 오후에는 동중국해로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사우델만이 아니라 열대폭풍 18W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는 18호 태풍으로 사우델을 부르고 있죠. 그것과 현재 미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가 18W, 18W18이라고 부르는 것은 서로 다른 번호 체계입니다. 미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의 자료를 보면은 현재 사우델이 17W이고 별도의 열대폭풍이 18W18입니다. 현재 미군 이 해군 관련 열대 저기압 자료에도 사우델 17W와 열대폭풍 18w가 동시에 활동 중인 시스템으로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열대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다시 중국에 상륙하는 사우델을 살펴보면은 상륙하게 되면은 육주와의 마찰 때문에 세력은 빠르게 약화될 겁니다. 태풍이. 하지만 수증기는 남아 있겠죠. 사우델이 가지고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간 엄청난 양의 이 열대 수증기 저기압성 순환은 중국 내륙을 따라서 상당 기간 이동하겠죠. 지금 그렇게 시뮬레이션에서 나타납니다. 한편 서쪽에는 열대폭풍 말씀드렸던 18W, 18W가
먼저 중국 남부와 베트남 인근 지역을 지나면서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성 시스템 역시 육지로 들어가면 열대 폭풍의 구조는 무너지지만 저기압성 순환과 수증기는 일정 기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윈드의 ECMWF 장기 태풍의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은 서쪽에서 이동하던 18W의 잔존 저기압과 동쪽에서 들어오는 태풍 사오델의 잔존 저기압이 중국 내륙에서 서로 상당히 가까워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강력한 저기압이 만나서 하나의 초대형 태풍이 되는 것이냐. 이 두 시스템 모두 중국 내륙으로 들어간 뒤에는 이미 상당히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강력한 시스템이 후지와라 효과나 초강력 태풍을 만든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바람보다는 수증기입니다. 태풍과 열대 저기압에는 엄청난 양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따라옵니다. 두 열대 시스템의 잔존 수증기가 중국 대륙에서 같은 거대한 저기압성 흐름에 들어간다면 중국 중부와 동부의 비구름대가 상당히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죠. 여기서 대한민국이 등장합니다. 이 수증기 가운데 일부가 남서풍이나 서풍을 타고 동쪽이나 북동쪽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반도 주변에 기압골이나 정체된 비구름대가 있다면 열대 지역에서 올라온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계속 공급되겠죠. 이 경우 태풍의 중심이 한국에 오지 않아도 비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오델 태풍의 간접 영향이죠. 그러니까 사오델이 지금 중국으로 가는 게 거의 확정적이지만 지금 일본 기상청, 영국 기상청,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 모두 중국으로 가는 게 시뮬레이션에서 보이지만 중국으로 간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완전히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죠. 특히 태풍이 동중국해까지 올라오는 25일부터 27일 사이에는 제주도 남쪽 바다의 바람과 파도가 먼저 변할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18호 태풍 사오델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27일 이후에는 중국 대륙에서 만들어지는 수증기의 흐름이 한반도 쪽으로 연결되는지도 봐야 됩니다. 만약 이 시기에 한반도 북쪽에서 기압골이 내려온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죠. 북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고 남서쪽이죠. 남서쪽에서는 태풍이 끌어올린 뜨겁고 이 습한 공기가 올라오죠. 이 두 개의 공기가 한반도 부근에서 충돌하면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태풍이 중국으로 상륙했지만 정작 한국에서 강한 비가 내리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중국으로 들어간 사오델 태풍이 빠르게 소멸하고 수증기의 흐름도 중국 내부에서 그냥 끊겨버린다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비바람을 결정하는 것은 18호 태풍 사오델의 중심이 한국으로 오느냐 하나만이 아니라 태풍 북쪽의 수증기 통로가 어디에 만들어지는지, 한반도 주변 기압골이 형성이 되는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느 위치에 확장되는지, 그리고 중국 내륙으로 들어간 두 열대 시스템의 잔존순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함께 작용하겠죠.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내리고 있는 이 비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죠. 지금 내리는 비를 태풍 사오델이 몰고 온 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오델은 아직 한반도에서 아직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서태평양에 있죠. 따라서 현재 수도권에 내리는 비는 사오델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죠. 하지만 앞으로 태풍이 계속 서쪽으로 이동하면 달라지겠죠.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할 첫 번째 시점은 25일부터 27일 이것입니다. 사오델이 실제 일본 오키나와와 동중국해 부근을 지나가는 시기. 그러니까 26일 오후 북위 26.1도, 동경 126.8도, 이 시점에 70%의 확률 반경은 무려 440km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진로의 변동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태풍이 지금 예상보다 북쪽으로 이동하면
제주도와 남해안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죠. 반대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은 줄어들죠. 그리고 이 사우델이 중국에 상륙한 이후에 풍속보다는 강수량이 중요합니다. 태풍은 육지로 들어가는 순간 급격하게 약해지지만 수증기 덩어리가 동시에 사라지는 건 아니죠.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중국 내륙의 저기압이나 다른 기압기와 만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18 열대 폭풍, 넓은 지역에 중국은 엄청난 피해가 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금 계속 넓은 지역에 비를 뿌리겠죠. 그 흐름이 동쪽으로 가면서 이 서해와 한반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오늘의 이 현재 오전에 토요일 오전에 윈디의 ECMWF 시뮬레이션에서 지금 눈길을 끄는 게 말씀드린 두 개의 열대 폭풍, 이 두 개의 18호 태풍 사우델과 18 열대 폭풍, 이 두 개의 잔존 저기압이 중국 내륙에서 가까워진 이후에도 주변의 등압선과 바람의 흐름이 매우 복잡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 오늘 토요일 오전에 ECMWF의 시뮬레이션이 정말로 재현된다면 실제로 동아시아 전체의 기압 배치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시뮬레이션은 장기 예측 시뮬레이션이죠. 그러니까 29일과 30일, 31일의 상황은 일주일 이상 뒤의 장기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어제하고 어제 같은 그제죠. 그제는 한국으로 오는 거. 어제는 다시 중국.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사우델의 시뮬레이션 예측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이 사우델의 이 부분도 사실은 한 2, 3일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하겠죠. 물론 크게 변화 없이 중국으로 갈 확률은 높지만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태풍이 한국의 태풍의 중심이 오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 중국 대륙에서 재편된 거대한 수증기와 이 저기압 흐름이 다시 한반도의 날씨를 흔들 수도 있다. 제18호 태풍 사우델. 앞으로 25일부터 30일까지의 변화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기상청의 발표와 다른 ECMWF라든지 유럽 기상청, 영국 기상청이나 일본 기상청 등의 예측이 나온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